이경락 파트너의 오늘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위기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그런 섹터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또 진행할 거고, 먼저 시장, 나스닥 시장 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목요일 거 캡처한 거래 가지고 좀 더 밀렸죠. 좀 더 밀린 상황에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던 거 어제. 그러니까 그 만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쥐 흔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진짜다, 이거 198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오일 쇼크의 그 시작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관론자도 많이 생기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시장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항상 그러면 또 시장이 반대로 가더라고요. 극악의 공포를 시장이 느끼기 시작하면 또 시장은 반대로 가요. 아무튼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거, 뭐 만기 포지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맞추기 위한 전략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공포스러워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 미저리 차트라고, 미저리 인덱스, 미저리 그 영화 아시죠? 그 여자가 남자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 미저리 인덱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측정해 가지고 만든 건데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저리 인덱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야, 이거 진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진실을 찾는 거죠. 지나간 것들은. 월마트의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당연히 식품 가격이 또 많이 오르게 되고, 어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마진이 안 좋아지고, 특히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월마트 지금 뭐 2억 이상 매니저 연봉 2억 이상 줘도 안 한다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그러면서 그 우려감. 근데 이거 시장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아무튼 그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실적 악화와 함께 월마트가 주가가 내려왔고, 우리나라 따지게 되면 뭐 이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정가시키지 못하니까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뭐 이런 논리. 월마트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게 뭐 인종차별 하려는 건 아니고, 월마트는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 이 타겟, 요거는 백인들이 많이 가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같이 주가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인플레이션 가격 정가가 어렵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률, OPM, 마진율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붙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입는 거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먹는 거, 대두 가격이에요. 대두 가격이 최근에 치고 나가고, 대두 가격은 돼지고기 가격과 연결되는 거니까, 사료의 원재료니까, 야, 이거 무섭다 이거죠.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식당 가가지고 옛날에 한 7,000원 먹었던 거 지금 막 8,000원 달라, 9,000원 달라, 가격 인상 다 했어요, 식당들이.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먹는 것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임금 인상으로 연결돼야지만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거 식품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한번 올린 식품 가격은 내리기도 어렵고, 밀 가격 보십시오. 또 이제 이렇게 또 치고 나가니까, 야, 밀 가격까지 올라가면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돈육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돼지고기 파브린 있을 때보다 반도 안 돼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돼지고기 가격도. 중국 사람들이 특히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이런 논리인데, 야, 식품이 튀면
다른 거 쓸 수가 없어. 가전이 무슨 가전이야. IT 산업이 무슨 IT 산업이야. 전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요렇게 시장은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미 시장 하락과 국내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갖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식품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어떤 휘발유, 불광동의 휘발유처럼 이렇게 확 뿌린 게 뭐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근데 러시아 쪽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바이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는 화폐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데 인플레이션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통화 정책을 지금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진핑 정권. 근데 인플레이션이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공통점. 10월 달에 중간선거, 10월 달에 세 번째 임기 연장 시즌이에요. 두 분 다. 다 정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아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내주 대화 가능성 얘기가 미 백악관을 통해서 언론 지상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별로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 크게 다루지 않냐면 지금까지 이 둘이 뭐 만나가지고 성사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10월 달 정치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러시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치투가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게 되면 시장에서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는 식품 가격 대란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소에 대한 불씨를 살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품 가격으로 인한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견뎌볼만 하다라는 거죠.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지금 사야 할 때예요. 좋다라고 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안 좋을 때 사는 거겠죠. 장기 리세션요? 글쎄요. 그 가능성은 만약에 러시아발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식품 롱 포지션 잡은 애들 나 숏으로 바꿀 겁니다. 푹 떨어질 거예요.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시장 코스피 찍고 좀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를 찍고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난 금요일처럼 외인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수 시즌이 또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이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전략을 한번 더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고요. 연봉 2억 원 넘게 줘도 사람이 없다. 월마트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물류 자동화, 사람을 안 쓰고 어떤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장 자동화나 사람을 대체하는 무인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쫙 설명드릴 겁니다. 그나마 투자 테마성보다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들. 제일 먼저 SFA. 대한민국 스마트 팩토리의 대명사예요. SFA. 네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이제 추구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을 두는 기업이고요. 반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삼성전자 뭐 그 TV 틀면 삼성전자 공장 그 가동할 때 위에서 뭐 화 다니고 있죠. 돌아가면서 이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원래 OLED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게 OLED 쪽에서 매출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2021년, 2022년도 넘어오면서 OLED 쪽은 좀 줄어들고 이 회색, 2차전지 쪽
매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멀티플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2차 전지 쪽 장비 쪽에서는 아주 특화된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3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대, OLED 때 시가 멀티플을 적용해서 1조 5천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싼 거죠. 최소한 10배 정도 주는 줄 수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조 3천억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FA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이런 그림이에요. 최근에 그 월마트 사건이 이어지고 나서 주가 올라가죠. 아,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니까 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종목이 최근에 치고 나가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SFA.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그 자동화 라인을 까는 기업이거든요. 사믹 THK.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골절 기계도 만들고 있거든요. 자동화 라인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믹 THK. 이 기업도 기술력이 굉장히 따라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믹 THK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화 라인, 공장 자동화 라인.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이쪽은.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노동력의 부족함을 자동화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믹 THK 이런 것들, 그리고 SPG 골절 전문 기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SPG 뭐 모터 이런 거, 전기차 쪽 모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로봇 관련된 모터 관련된 그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SPG 그림 참 이쁘죠. 이렇게 쉴 만큼 죽여놓은 다음에 최근에 월마트 타겟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 올라오는 거, 이쪽이랑 연결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실적이 다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커피점 가면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어서 오세요, 주문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랑 김juk 대표님 같은 사람들은 뭐 복잡하잖아요. 그냥 아메리카노 2잔 줘요 이러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이게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딱 생기고 나서 이게 뭐구나 그림도 보면서 우리가 고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다양한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키오스크라고 하던데 요거 관련된 기업 두 종목을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좋은 종목은 한국전자금융. 요 기업이 참 매력적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키오스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인 관련된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 한국전자금융 기업도 좋죠. 그리고 한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원래는 현금 인출기 만드는 기업인데 키오스크와 연결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요 두 종목 정도 또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일수록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